네, 매주 금요일마다 새롭게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최이마의 TMI인데요. 증권방송 경력만 무려 20년, 그리고 증권사 경력만 무려 25년을 보유하고 있는 최이마 앵커, 자리를 변경해서 패널로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네, 옆으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요. 저에게 자리를 뺏기셨어요. 네. 네. 아니, 앵커님 지금 벌써 주식시장 경력만 25년 차이세요, 지금. 내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뭐 경력이 많죠. 네.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트레이더도 했었고, 뭐 운영도 했고, 뭐 분석도 했는데 많이 터져봤다는 얘기입니다. 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은 많이 알 것 같고, 많이 알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아는 게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고 해서. 네. 그래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방송 진행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양력은 저 지워주세요, 저건 뭐. 지금 외환위기 때부터 지금 주식시장에 계셨던 자꾸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가 들통나니까. 네. 나이 많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들을 보면은 느끼는 게 좀 다르고 해서 조금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자리를 이쪽으로 밀려나서 매번 질문하던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받는 입장이 되니까 조금 생소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최이마 앵커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이 대변이 돼서 우리 네. 앵커님께 많은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건지 아니면 주말에 뭐 할 건지 TMI로 또 여쭤보셔도 지금 괜찮으시니까요. 장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네. 시장에 관련돼서 물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CPI 지표가 굉장히 또 예상에 부합을 해주면서 물가? 7거래 연속 코스피가 상승한 데 이어서 8거래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네. 뭐 25년 차 경력으로 보셨을 때 네. 지금 1% 넘게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주의를 해봐야 할 시점일지 아니면은 조금은 더 상방을 열어놔도 되는지 앵커님 생각 어떠실까요? 방향은 바뀌었다. 방향은 바뀌었다고. 네. 연방준비제도가 멘트하는 것을 이제 믿기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속이고 있는 거다. 네, 네. 속인다. 고용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의 명분을 잡잖아요. 근데 미국의 고용 시장은 약간 이게 엉켜 있다. 사실 구인을 하는 기업 입장과 구직을 원하는 이 구직자들하고의 비교해서 구인을 원하는 기업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이유가 일단은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시고 해고를 대량으로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인의 이 job opportunity라고 하는 졸츠라는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거기에 또 이제 해고된 사람들은 쉬지 않고 바로 업종을 바꿔가지고 생산 쪽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왜곡돼 있는 부분도 있고 미국의 이민 정책도 좀 녹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내용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강성으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믿지를 않는다. 저 뒤에는 뭔가 다른 수가 있을 거야. 뭐 그게 이제 어제 CPI가 확 낮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대로 같이 달려가야 되겠죠? 네. 네. 연준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같다. 속인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방향은 조금 바뀐 것 같다. 좀 네. 투자자분들에게 긍정적으로 그렇죠. 바뀐 것 같다. 그리고 네. 대부분 다 보면은 올해 경기 전망이 안 좋고 경기 침체 확률이 90% 이상만 이러잖아요. 맞아요. 세상이 다 알아요. 세상이 다 알면은 그대로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을 거래. 근데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잖아요. 안 좋을 거는 이미 주가에는 다 녹아 들어가 있고 이미 더 안 좋으면은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컨센서스라고 하는 눈높이가 정해지면은 그 눈높이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봐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앵커님께서는 25년 경력을 이걸 가지고 참 강조하지 계시잖아요. 말라니까. 지금 제가 대학교 때 네. 앵커님이 또 주식에 입문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앵커님께서 25년 경력으로 보셨을 때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하는 업종 혹은 앞서서도 공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앵커님께서 종목을 선택하실 때 수급적인 부분이나 뭐 공시나 뭐 실적이나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일단은 기사. 네, 기사가 한 줄이 나오면은
그 뒤에 있는 숨은 뜻과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네. 어제 등장한 기사 중에 약간 피크를 치는 기사가 이제 둔촌주공 얘기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둔촌주공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상징성이 강합니다. 그 19일 날 둔촌주공에 만기되는 PF가 7,200억 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하죠. 지금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 H 허그 이게 뭐 약자 하여튼 까먹었어요. 네, 허그에서 7,500억 대환 대출 보증을 해준다 그러죠. 17일까지 그 기청약을 하신 분들이 계약을 해야 되는 비율이 77%를 넘지 못하면은 19일 날 만기되는 둔촌주공 PF 7,200억이 잘못하면은 차환이 안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청약은 계약률이 이제 17일까지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도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환 대출의 보증을 해준다라는 카드까지 등장하면서 네. 저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뭐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유튜브 있어요. 채팅창에 지금 이화 앵커님을 향한 지금 응원의 메시지와 지금 네네.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네. 자, 그래서 저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큰 허들을 넘는다. 그리고 이제 저게 잘못되면은 올해 상반기에 돌아오는 ABCP 포함한 이런 부동산 PF들이 38조 원인가 돼요. 그럼 연쇄적으로 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급하게 나섰다는 거고 이게 오늘 금통위하고도 맞물리는데 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인상을 25bp 하더라도 추후에 통방문의 멘트는 상당히 도비쉬한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이 뭐 미국도 어느 정도 정점을 다다르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면은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이게 자금 환경 측면에서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한덕수 총리가 저런 얘기했죠.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데 중국 상황을 고려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뒤에 좀 잘렸지만 중국 네.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국하고 불협화음을 내기 싫다. 그러니까 인바운드 관광이라든지 요즘 수출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수도 사실 진작시키기는 쉽지 않은데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 저런 마스크 해제도 그렇고 내수를 살려놔야죠. 그리고 또 수출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랍에미레이트에 순방을 하고 다보스 포럼까지 가서 세일즈 외교의 총력전에 뭐 경제 사절단을 어마어마하게 끌고 간다고 이렇게 하니 그러면 저대로 맞춰줘야죠. 네, 저대로 해서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서 기사 속에 숨어 있는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 왜 저렇게 내용이 자꾸 반복되는지를 잘 판단하면은 투자 힌트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제 제도 원고를 쓰는데 한발이라는 저희 코너가 있잖아요. 네. 뭐 그 원고 쓸 때 저렇게 찾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계속 얘기했던 이번 주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의 가장 탑핏 네. 정부가 원전 미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니에요라고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내수 쪽에 지금 뭐 CJ CGV는 영화인데 다음 주에 설 연휴가 있잖아요. 네. 영화 저 혼자만 얘기 다 하네.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저렇게 하는데 CJ CGV도 이게 좀 웃긴 게 CB가 있어요. 전환사채가. 네. 근데 기사를 보면은 기사를 이제 대부분 기자분들도 좀 자극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CB의 물량 폭탄 막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주가 왕창 밀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전환되는 CB가 200 몇십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전환 가격이 또 22,000원, 26,000원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상관이 없는데도 물량 폭탄 이러니까 굉장히 막 겁먹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좀 역으로 꺾어서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기사들을 조금 잘 보려면 아무래도 그냥 많이 기사를 읽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앵커님? 익숙해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댓글에서 네. 또 굉장히 많은 물 좀 분들이 마실게요. 네. 또 질문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라고 이렇게 준호님께서 댓글을 네. 남겨주셨어요.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네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IT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도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외국계 매수세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 시장 어떻게 되실 것 같은가요? 반도체는 반도체 전문가한테 물어야 되니까 이현수 대표한테 전화해봐야겠어요.
저희 코너에 이제 IT 신으로 나오시는 네. 이영수 대표가 반도체는 잘 알죠. 그리고 또 근자에 이제 자주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업황을 우리가 그 산업군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랄까 안 좋은 내용들이 막 도출될 때 보면은 가격은 그거를 반영한다라는 거 아주 심플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뭐 반도체 업황이 올해 뭐 D램도 안 좋고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의 적자 얘기까지 나오고 근데 4분기 결산해 보니까 적자는 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가장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중심이면은 이제 우리 통화의 가치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산업도 산업이지만 통화의 가치인 환율, 원화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원화가 절상이 되니까 외국인들은 원화를 사고 그 원화를 가지고 국채를 사고 국채를 또 산 나머지 돈으로 주식도 사는데 주식에 뭐 사겠어요? 반도체가 제일 탑이니까 그렇죠. 반도체를 샀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다 먹고 있다. 환도 먹고 차익도 먹고 네. 논하고 있는 외국인. 아, 그러니까요. 참 외국인만 돈 벌어가고 나쁜 시장인 것 같은데 지금 또 김원중님께서 3개월 네. 동안 원화 강세로 진행되는데 수출 기업에겐 좋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과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게. 과거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이제 똑같은 양으로 수출하면은 네. Q가 일정할 때는 이제 P의 값이 올라가서 QP 곱하면 더 좋다. 그리고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 기업들한테 안 좋다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기사에서도 환해치를 실제로 다 좀 많이 나왔었고 실적도 3분기 실적이 뭐 수출주들에게 굉장히 좋았다 이런 레포트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환율 효과가 분명히 환율이 올라갈 땐 일정 부분은 있겠죠. 그렇다고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는 물론 부정이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반대의 급부도 충분히 있어요.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 수입 단가가 좀 낮아지잖아요. 코스트가. 그러니까 수출을 좀 줄더라도 코스트가 낮아지는 부분이 상쇄되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한테 꼭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원화 가치의 이제 좀 정상화 이것이 전체로 보면은 더 좋은 효과죠. 물론 계속 막 빨리 떨어지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달러 환율? 인덱스가 한 102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네.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는 뭐 미국의 의중이겠지만 막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떨어졌다 이제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당분간은 좀 그렇게 될 것 같다. 네, 정도. 네, 이게 알겠습니다. 몇 분까지예요? 저희 한 1분 정도 남았어요. 1분 남았다고? 네. 네. 그럼 다음 주 일정들 한번 보면서 앵커님이 주목하고 있는 일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다보스 프롬도 있고 그거야 윤석열 이제 대통령 순방도 있고 네. 어떤 일정 가장 주목하면 다 좋을까요? 얘기하셨네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일정들, 비즈니스 외교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은 뉴욕 증시 휴장이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시장 움직이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긍정을 계속 유지해도 되고, 기업들은 아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찾으면 되고, 설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에 내수 쪽을 조금 이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소비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와 원전주 쪽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앵커님 팬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매주 이 시간에 앵커님과 이렇게 인사이트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